6.25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말하길 한국은 다시 복구하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맥아더 장군의 말에 모두들 수긍했죠. 왜냐하면 당시 한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었고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가만히 넋이 나간 채 있기 바빴거든요.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가족은 헤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 보릿고개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약 70년 후 국민들은 기꺼이 국가의 토양이 되었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우리는 해외 건설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먹을 게 없어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사우디로 왔습니다. 과연 한국은 사우디에서 어떤 기술을 선진국들에게 가르쳐주게 될까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48세이고 영국에서 글로벌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존 헤일리입니다. 런던, 뉴욕, 두바이 등 세계적인 도시에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자문해왔죠. 사실 저희 가문은 3대째 세계적인 엔지니어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영국 엘리트 공학 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철도 엔지니어 피터 바우만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존, 오랜만이군. 다시 같은 프로젝트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네. 피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피터. 이번 프로젝트도 유럽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되겠지. 사우디 담당자들이 들어왔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유럽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요한 구간들을 나눠 맡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어요. 이번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은 한국 팀이 맡게 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피터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도 제 생각과 같은 의문이 보였죠. 한국이라니요? 철도 시스템의 원조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핵심 구간을 맡는다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이요? 철도를 만든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핵심 구간을 맡긴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는 분명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철도는 영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이고 고속철도는 프랑스와 독일이 발전시켰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유럽의 기술을 따라오기에 바쁘다고 항상 생각해왔으니까요. 피터도 거들었습니다. 유럽 기술로도 어려운 구간인데 한국이 성공한다고요? 1년도 못 가서 포기할걸요. 우리가 결국 수습해야 할 텐데.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침착한 표정의 동양인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할 한국 엔지니어 김도현입니다. 김도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피터를 똑바로 바라보며 약간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다고 느껴졌죠. 헤일리 씨, 바우만 씨.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한마디의 반박도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말만 남겼어요. 솔직히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철도 기술은 유럽이 최고입니다. 영국이 원조이고 독일이 발전시켰고 프랑스가 완성했어요. 한국은 겨우 몇십 년 역사밖에 없는데 무슨 자신감일까요? 회의가 끝나고 피터와 함께 호텔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야. 한국이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을 맡다니. 피터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어요. 독일 엔지니어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그러게. 하지만 걱정 마. 어차피 한국은 곧 한계에 부딪힐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김도연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살짝 들었지만 곧 물리쳤죠.
철도 기술에서 유럽을 능가할 나라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제 팀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두 제가 일해온 최고의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 팀이 핵심 구간을 맡게 됐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간을 완벽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한국 팀의 동향도 주시해야겠어.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보스,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그들은 결국 우리 기술을 모방했을 뿐이야. 원본이 항상 더 좋은 법이지. 그렇게 말했지만 김도현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며 저는 제 구간의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으로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스스로도 놀랐어요. 저녁에 혼자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죠. 문득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자존심, 유럽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한국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답했죠. 절대 안 돼. 우리가 최고야. 하지만 그 말이 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이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승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리야드의 여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온도계의 수온주는 매일 45도를 넘었고 모래바람은 끊임없이 불어댔죠. 이런 환경에서 정밀한 공사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프랑스 팀과 독일 팀의 센서 시스템이 모래 폭풍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였죠. 센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터널 굴착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자 피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리 그의 얼굴은 땀과 모래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존, 이건 정말 미친 상황이야. 우리의 센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어. 모래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회로를 다 망가뜨렸다고. 피터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있었어요. 그는 독일 특유의 완벽주의자였기에 이런 실패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이런 환경에서 정밀한 공사가 가능하겠어? 공사 일정 최소 3개월은 지연되겠군. 피터의 말은 현실적인 평가였습니다. 센서를 모두 교체하고 시스템을 재설정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은 필요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국 구간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 피터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맡은 구간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확인해 봐야겠어. 한국 팀의 현장으로 가는 길은 모래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모래 입자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정밀 작업이 가능할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팀의 현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비들은 모래에 뒤덮이지 않고 정상 작동 중이었죠. 마치 모래가 그들의 장비를 피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그의 셔츠는 깨끗했고 표정은 차분했죠. 헤일리 씨, 바우만 씨,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그들의 장비를 가리키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거죠? 우리 장비는 모래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는데. 김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사막 환경을 고려해 특수 코팅을 적용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특성을 사전에 연구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유럽 엔지니어들이 왜 이런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요? 김도현이 우리를 장비 근처로 안내했어요. 이 특수 코팅은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모래 입자가 표면에 달라붙지 않도록 했죠. 또한 센서 시스템에는 이중 보호막을 설치했고요. 피터는 그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분노, 부러움, 존경이 뒤섞인 듯 했죠. 이건 대단합니다. 피터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우리는 이런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소. 김도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죠. 저희는 단지 이 환경에 맞게 준비했을 뿐입니다. 현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 팀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문제가 터진 후에야 해결책을 찾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피터가 침묵을 깼습니다. 존,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피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국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야 했어요. 센서 시스템을 교체하고 새로운 보호 장치를 개발해야 했죠. 하지만 이미 3개월의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모래 폭풍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팀은 이 순간에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겠죠.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어요. 유럽 기술의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센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한국 팀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는 뒤처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를 해결했으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만한 생각이었죠. 그날 아침 프로젝트 회의실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담당자가 발표했어요. 한국 팀의 TBM 장비가 하루 42m 굴착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터널 굴착 세계 신기록입니다. TBM은 한마디로 거대한 지하 터널을 뚫는 기계입니다. 이 장비의 굴착 속도가 철도나 지하철 공사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42m라니요? 현재 세계 기록은 하루 38m였어요. 그것도 최적의 환경에서 달성한 기록이었죠.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기록을 세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터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측정 오류일 거야. 그런 속도로 굴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피터의 반응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공식 검증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우디 담당자는 동의했고 즉시 독립적인 검증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피터와 함께 한국 팀의 현장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 다 마음속으로는 오류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야만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을 테니까요. 현장에 도착하자 김도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자부심이 엿보였어요. 검증팀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터가 김도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42m라니 말도 안 되는 수치요. 어떤 트릭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곧 밝혀질 거요. 김도현은 미소만 지을 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피터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 끼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죠. 장비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김도현은 우리를 TBM 장비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의 TBM 장비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기본적인 원리는 같았지만 여러 부분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검증팀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오류가 없었어요. 한국 팀은 정말로 하루에 42m를 굴착했고 이는 새로운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검증팀 책임자가 발표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한국 팀의 기록은 정확합니다. 42m의 굴착 거리가 확인되었으며 안전 기준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어요. 저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 팀장님.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김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팀 전체의 노력 덕분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피터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150년 이상의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 독일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같이 한잔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영국은 철도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피터,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피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놓친 게 아니라 뒤처진 거지. 우리가 우월하다고 믿으면서 안주했던 거야. 그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피터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죠. 그 신념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 진지해졌어요. 피터는 술에 취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난 항상 아시아 기술을 무시해왔어.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 저도 솔직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우리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계 기록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심한 숙취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무언가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 우리의 태도, 무엇보다 우리의 오만함이 바뀌어야 했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대답이 떠올랐어요. 배워야 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해. 세계 신기록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 후 사우디 왕세자의 현장 방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팀이 준비에 바빴죠. 오전 10시 호화로운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왕세자는 예상과 달리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현대적인 교육을 받아 기술적인 부분도 잘 이해하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왕세자는 먼저 우리 영국과 독일, 프랑스 팀의 구간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10주 지연된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왕세자는 명백한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죠. 제 설명을 더 들으려 하지 않은 왕세자는 곧바로 한국팀의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사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고 작업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팀장은 자신감 있게 현황을 보고했죠. 놀랍게도 그들은 일정보다 2주 앞서 있었고 추가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왕세자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김도현이 사막 환경에 맞게 특별히 개발한 장비와 공법에 대해 설명하자 왕세자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피터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할 수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본질을 찌르는 것이었고 우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어요. 왕세자는 더 이상의 설명을 듣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팀의 기술과 방법론을 모든 구간에 적용하라는 지시였죠.
그는 핑계가 아닌 결과를 보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청천벽력이었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철도 기술이 한국에게 밀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떠난 후 현장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피터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분했죠. 그는 우리가 철도 기술의 선구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저도 그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세자의 결정은 최종적이었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피터는 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영국이 철도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잊었냐고 물었죠. 물론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항상 현재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전체 팀 미팅에서 사우디 측 책임자는 왕세자의 결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간은 한국팀의 기술과 방법론을 따르게 되었고 김도현 팀장이 기술 자문을 맡게 되었죠.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도현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함께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며 그들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프로젝트 변경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세계 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이 더 이상 철도 기술의 중심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것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한때 영국이 세계 철도 기술을 선도했듯이 이제는 한국의 시대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왕세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당신들은 한국처럼 할 수 없는 겁니까? 이 단순한 질문이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저는 오랜 엔지니어링 경력 동안 언제나 사실과 결과를 중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실은 명백했죠.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피터에게 김도현 팀장을 만나러 간다고 전화했어요. 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가 가서 도움을 청한다고? 150년 철도 역사를 가진 우리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터,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할 때야. 지금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거야. 피터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한국팀의 현장 사무실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향해 가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8년 인생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죠. 김도현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팀원들의 웃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 팀장님,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유럽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저희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묘하게도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도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헤일리 씨,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물론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경쟁자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도현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유럽의 철도 기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했고
영국의 안전 시스템을 많이 참고했죠. 기술은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기술은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이었습니다. 김도연은 터널 보링 머신의 특수 코팅 기술과 센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의 접근법은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안에서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마치 오랜 동료처럼 기술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현장을 둘러보았고 김도연은 자세히 그들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보니 그들의 기술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제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 최고의 철도 엔지니어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철도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영국의 자존심보다 프로젝트의 성공이, 개인의 명예보다 팀의 성과가 더 중요했죠. 다음 날 저는 피터를 설득해 김도현 팀장의 미팅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피터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제가 이미 한국 팀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래도 피터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존, 이건 인정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참여하는 거야. 피터는 여전히 자존심 강한 독일인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 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도연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한국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고 벽에는 프로젝트 도면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피터는 여전히 경직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도현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저희 팀에서 개발한 특수 코팅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특수 코팅 기술은 나노 입자를 활용해 모래가 기계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 쪽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접근법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피터는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점점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중 냉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냉각 기술은 정말 획기적이었죠. 질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피터가 손을 들었어요. 이 냉각 시스템은 어떻게 모래 입자로부터 보호되나요? 한국 엔지니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피터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적대감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존중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이어서 제가 영국 팀의 터널 지지 구조 기술에 대해 설명했고 피터도 독일의 정밀 센서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풀리면서 진정한 기술 교류가 시작되었어요. 김도현이 제안했습니다. 각 팀의 장점을 결합해 하이브리드 장비를 개발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이중 냉각 시스템과 독일의 정밀 센서 기술을 결합하면 더 효율적인 TBM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합동 설계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터도 마침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센서 기술은 정밀도가 높지만 사막 환경에는 취약했습니다. 한국의 냉각 시스템과 결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피터의 태도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 중에 피터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존, 내가 옳았어.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았어. 한국 팀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정말 인상적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터같이 고집센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큰 변화였으니까요. 다음 몇 주 동안 한국과 유럽 팀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합동 회의를 갖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유럽팀은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었죠. 하이브리드 TBM 장비의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의 융합이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과 유럽의 오랜 경험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죠. 테스트 날 새 장비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45m의 굴착 속도를 기록했어요. 이는 한국 팀이 세운 기존 기록마저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피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존,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야. 협력이 경쟁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피터. 우리가 오만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텐데 말이야. 그날 저녁 모든 팀이 함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한국 요리와 유럽 요리가 한 테이블에 오르고 서로 다른 언어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 국경을 넘는 협력에서 온다는 것을요. 우리의 오만함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협력이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한국과 유럽의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장비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죠. 특히 한국이 맡았던 핵심 구간은 예정보다 무려 5개월이나 앞서 완공되었습니다. 오늘은 리야드 메트로 1호선 개통식 날이었습니다. 사우디 국왕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였어요. 저는 아침부터 특별히 준비한 정장을 입고 호텔 로비에서 피터를 만났습니다. 그도 역시 독일 전통의 정장 차림이었죠. 생각해보면 대단한 여정이었어. 피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적대감이나 경쟁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존경과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맞아, 피터.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오만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네. 피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특히 더 그랬지. 한국이 한다고? 1년 안에 포기할 거야 라는 말을 했었으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지난날의 오만함이 이제는 그저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통식 장소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함께 각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한국 국기가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김도현을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팀장님.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김도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헤일리 씨와 바우만 씨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겸손함이 더욱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했음에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사우디 국왕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왕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특별히 한국 팀의 기여를 강조했어요.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사우디의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기술과 방법론을 표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피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한국이 정말 철도 기술의 새로운 강자가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피터.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나갔어. 하지만 우리도 많이 배웠잖아. 개통식 후에는 화려한 연회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성공을 축하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철도 강국들의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볼 수 있었어요. 연회장 한쪽에서 김도현이 세계 각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질문에 차분하게 답하면서도 유럽 팀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 모습이 더욱 그의 리더십을 빛나게 했습니다. 저는 피터와 함께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리야드의 밤하늘은 별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야. 피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어. 맞아, 피터.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 주도권도 바뀌게 마련이야. 한때는 영국이었고 그 다음은 독일과 프랑스였지. 이제는 한국의 시대가 온 거야. 피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한숨이 아니라 깨달음의 한숨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가장 인상적인 점이 뭐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피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준비하는 그 접근법. 우리는 전통과 경험에 의존했지만 그들은 혁신과 유연성으로 무장했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합적 사고방식이 인상적이었어. 우리는 각자의 전문 영역에만 집중했지만 한국 팀은 시스템 전체를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 연회가 끝날 무렵 사우디 왕세자가 다가와 우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변화와 협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헤일리 씨, 바우만 씨. 두 분이 한국 팀과 협력한 것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부했지만 결국 우리는 배움으로써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메트로 건설이 아니라 세계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의 순간이었다고요.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되는 순간을 저는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피터의 말처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저를 한국으로 초대한 것이죠. 새로운 철도 기술 포럼의 주요 연사로 참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문화와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놀라웠어요.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효율적인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죠. 김도현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고 그의 따뜻한 미소가 긴 비행의 피로를 덜어주었어요. 헤일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첫날 김도현은 저를 서울 도심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역사적인 궁궐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란 것은 지하철을 탔을 때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깨끗하고 정확하며 최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스크린도어, 무선 인터넷, 냉난방 시스템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런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김도연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저희는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한국의 철도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부상 열차, 수소 연료 기반 엔진,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영국이나 독일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언제부터 개발하신 거죠?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연구소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약 1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유럽과 일본에서 많이 배웠지만 점차 저희만의 길을 개척하게 되었죠.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발전시켜 자신들만의 혁신을 이룬 것이었어요. 저녁에는 김도현 팀장과 함께 전통 한국 음식을 즐겼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김치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팀장님,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김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성. 셋째,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룬 발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셋째 날 저는 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지식 수준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깊은 생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제가 특강을 마치며 말했어요. 여러분의 열정과 지식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마지막 날 김도연은 저를 KTX 고속철도에 태워 부산까지 데려갔습니다. 30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는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 강국들도 이제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왔어요. 김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죠. 기술의 발전은 결국 협력에서 오니까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김도현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한때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이 이제는 배우는 입장이 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고 영국 엔지니어링 협회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배우는 미래 철도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영국 엔지니어들에게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어요. 세계의 기술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시각을 얻었죠. 때로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배우는 자세가 더 큰 발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